신경세포는 뉴런이란 말도 써요. 그래서 이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인데 왜 뉴런이라고 그러면 다른 세포들은 뭐 동그랗든지 타원형이든지 구형이나 이렇게 막대형이지만 신경세포는 세포체, 머리 부분 세포체가 있고 긴 축삭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포와 모양이 너무 달라요. 마치 전선을 이어놓은 것처럼 그 긴 축색, 그 전체가 하나의 세포죠. 그래서 머리 끝 세포체와 마지막에 있는 축삭 말단까지 전체를 하나의 뉴런이라는 말을 쓰고, 또는 신경섬유라는 말도 똑같이 써요. 신경섬유, 신경세포, 뉴런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긴 세포들 또 하나가 있는데 근육세포와 근육섬유를 같이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신경세포는 다른 세포와 달리 나트륨이나 칼륨, 채널, 통로들을 많이 발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세포는 전혀 다르게 정기적인 방법으로 신호를 쫙 전달해요. 우리 몸을 균형을 또는 항상성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호르몬과 같은 화학적 물질을 통해서, 예를 들면 성장 호르몬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한 23세, 25세까지 계속 성장 호르몬에서 서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를 조절해서 환경에 대처해 나간다면, 신경세포는 짧은 기간에 단속적으로 딱 한 번 하는 거죠. 위험이 있을 때에 피한다든지 불이 났을 때에 또 도망가게 할 수 있는, 이게 신경세포의 작동이에요. 급박하게 일어나야 돼요. 또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이렇게 서로 인접해 있는데 그걸 우리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이 시냅스는 하나의 신경세포가 5천 개에서 한 2만 개 정도의 시냅스 말단을 가지고 또 인접해 있는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는 그 포인트, 그 점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그래요. 이 시냅스가 수천 원조가 되는 거죠. 이게 10에 15조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시냅스 구조를 통해서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저장하는 기능도 해요. 인간의 두뇌에는 대뇌 피질에만 약 1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전체적으로 한 3천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인 신호의 전달을 하는, 또 우리 같은 인지 기능이나 기억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세포들이 그 중에 10%밖에 안 된대요. 약 90%가 신경 악유세포라고 해서 신경세포들을 지지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보호하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신경세포는 독특해서 사람이 갖는, 또는 모든 동물이 갖는 4개의 조직이 있거든요.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그 하나가 신경조직이에요. 신경조직은 신경세포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큰 4개. 사람은 뭐 약 220종이라고도 하고 230종에 다 각각 다르게 분화되어 있는 세포들이 다 합치면 4개의 조직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신경세포이고 또 신경조직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신경세포를 여러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중추신경세포, 그건 뇌와 척추 속에 들어있는 척수가 있어요. 뇌와 척수를 우리는 중추신경세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중추신경세포에서 마치 식물의 수염뿌리처럼 쫙 좌우로 뻗어나와서 우리 온몸을 감싸고 있는 것이 말초신경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세포의 손상이라고 그러면 손가락을 비었다든지 일부 우리가 손상을 입었을 때 다시 다 재생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말초신경세포는 다 재생이 일반적으로 다 돼요. 아예 절단되지 않은 이상은. 근데 우리가 이제 뇌라든지 뇌와 척수는, 중추신경은 일단 한번 손상을 받게 되면 재활이 어렵다라는 말 많이 해요. 그러나 이제 여러 의료나 또는 생물학, 뇌생물학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발견하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의 중추신경이 일부 손상을 입는다 하더라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작용으로 기능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뇌신경 재활이라는 또 다른 이제 분야가 많이 발달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뇌는 2천억 또는 3천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와 수십 조의 신경연접, 뭐였죠 그게? 시냅스를 갖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회로예요. 그래서 컴퓨터 회로가 따라오지 못하는 이 뇌 회로가 있는 거예요. 이 뇌, 대표적 중추신경인 뇌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 다양한 후유증, 또 장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질환에 비해서 심각해요. 뇌는 일생 동안 자극과 경험, 학습 등에 의해서 구조적, 기능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 잘 알아두길 바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외상을 받고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나냐 하는 이런 경험들에 따라서 시냅스를 이루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경 가소성이 변화한다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라요. 이 시냅스의 연접의 변화들이 바뀔 수 있어서 우리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왼손잡이였는데 왼손이 없으면 우리가 오른손 못 씁니까? 더 잘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뇌와 관련된 우리 몸의 기능들이 빨리빨리 환경이 대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뇌신경재활은 뇌손상과 뇌질환으로 인해서 기능이 저하되는 환자에서 신경 가소성을 증진시켜서 기능 회복을 유도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재활치료라고 하는 분야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는 성상세포의 기능을 세포 구성을 돕는 접착체 역할에만 국한시켜 왔지만 그렇지 않다. 현재는 성상세포가 신경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끊임없이 세포와 신호를 주고받고 있으며 혈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이 밝혀져요. 성상세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고유의 세포가 있고 이것들을 서포팅하는 90%의 다른 세포가 신경 악유세포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상세포인 거예요. 예. 앞으로 많은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괴로움들이 극복이 될 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이거는 우리의 중추신경계의 이상들이에요. 그래서 그 치매, 또 뭐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이런 말들 우리가 쓰겠네. 약간은 구분해 보자면 알츠하이머병, 이거는 이제 독일 의사인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에서 따온 건데 알츠하이머병. 이거는 치매 중에서 가장 흔한 거예요. 이것들이 연구에 의하면 어떤 비정상적인 물질이 모여있는 집합체들이 신경세포 안에서 또 신경원 섬유들이 비정상적으로 꼬여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많이 관찰할 수 있는 신경세포의 이상 증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들은 기억과 지적 능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뇌 부위에 있던 신경세포들이 많이 없어지는 결실이 되는, 그래서 이런 뇌신경세포 사이에서 오가는 아주 복잡한 신호들을 서로 전달해 주는 데 필요한 어떤 특정 화물들이 양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뇌신경세포들이 소실돼 버리고 그것들이 분비하던 특정 화물자들이 많이 없어진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알츠하이머병의 첫 번째 증상은 가벼운 건망증이에요. 누구나 우리가 겪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많이 의심해 보기도 하죠. 그 이후에 병이 진행하게 되면 언어 구사력이 떨어지고요. 이해력, 읽고 쓰기 능력들이 이제 많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결국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환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기도 하고 반대로 굉장히 공격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안타깝게도 집을 나와서 길을 잃어버리고 막 거리를 배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 질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치매 중에서도 알츠하이머성 치매 말고 또 하나는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로 흔한 것들인데 이들 질환은 뇌를 공급하는 뇌혈관들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반복되는 뇌졸중이 있잖아요. 중풍. 이게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뇌 안으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거나 막혀서 발생하게 돼요. 혈관에 관련된 거죠. 이런 종류의 치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끔 인지 능력이나 정신 능력이 조금 나빠졌다가 그 수준을 유지하고 또 갑자기 나빠지고 또 유지됐다가 또 이런 식의 단계적으로 점점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요. 증상으로서 팔, 다리가 이렇게 마비가 오거나 언어 장애 또는 구동 장애 또는 시야 장애 등이 흔하게 나타나요. 모든 병이 마찬가지겠지만 초기에 진단을 받고 적절한 진료를 받으면 그 악화를 늦춰가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대요. 또 하나의 중요한 진행성, 퇴행성 질환의 하나가 퇴행성 뇌질환의 하나가 파킨슨 병이에요. 환자들 중에서 30~40% 정도는 파킨슨 병의 말기에 치매의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하마드 알리의 노년에 파킨슨 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보였어. 몸과 팔, 다리가 굳어지고 동작이 어두워져요. 또 가만히 있을 때 보면 손이 떨리고 또 걸음걸일 때 보면 보폭이 작아져서 걸음걸이가 늦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증상들 보는 아마 여러 가지 꼭 하셔서 그리고 머리가 아직 흔들게 되고요. 반대로 알츠하이머 병의 환자 일부는 병이 진행하면서 파킨슨 병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오는 무서운 질환들이에요. 노인들에게 한번 물은 적이 있답니다. 가장 두려운 질환이 뭐냐 그랬을 때 치매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노인들의 노후의 삶이 우리가 사랑했던 가족들이나 또 손자, 손녀들에게 좋지 않은 기억을 남긴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노인들에게 많이 있대요.